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는 365 부동산 김도연입니다. 오늘은 파주 운정 3지구 협의 양도인 택지 공급 공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협의 양도인 택지를 받으실 분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런 거를 한번 받으셨을 거예요. 이제 협의 양도인 택지부터 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예전에 여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수용당했을 때 운정 신도시에 그 수용을 당했을 때 이주자 택지하고 협의 양도인 택지 이 두 가지를 드리거든요. 뭐 각각 색깔은 틀리지만 협의 양도인 택지 같은 경우는 중간에 명의 변경이 못하고 등기를 치고 난 이후에 거래할 수 있는 거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협의 양도인 택지를 주로 주는 거는 상가주택이 아닌 주거 전용 주택으로만 이제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LH에서. 그리고 아마 이런 것들을 받으시고 나면 요 공고가 떴어요. 협의 양도인 택지를 가지신 분들은 뭐라고 나왔냐면 신청 접수는 뭐 5월에서 6월 사이입니다. 계약 체결일은 6월 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용지를 받으셨을 거예요. 3지구죠. C5, C6, C7, 뭐 C8, C9, C11 뭐 이렇게 해서 용적률은 150%도 있고 120%도 있고 가구 수는 5가구, 3가구, 4가구 막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또 사용 승인이라고 하죠. 사용 승인은 뭐 올해 6월 30일부터 해서 바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주신 것도 있고 아니면은 2년 뒤에 지을 수 있는 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 뭐 신청 접수를 하시는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택지가 막 여러 개 있는데 자기가 막 하고 싶은데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는 거냐? 아니에요. 신청 접수만 하시고 추첨이에요. 어느 곳이 되는지에 따라 당첨이 되면 그 당첨 결과에 의해서 좋은 위치와 좋은 곳에 따라서 사실은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형성이 돼요. 첫 번째는 협의 양도인 택지 나온 금액을 좀 제가 보면 거의 뭐 600에서 700 사이로 지금 공급가액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80평 기준으로요. 그렇게 해서 보면 지금 뭐 150%, 120% 뭐 다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아마 책자로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받아보시면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저희가 어디가 어떻게 당첨이 됐으면 더 좋은 위치인가 라는 게 가장 이제 관심이 많을 거예요. 뭐 역세권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역세권이고요. 아무리 그래도 역세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지금 저희 같은 곳은 GTS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C9이라고 하죠. 여기가 제일 핫할 거예요. C9은 정말 가격 자체가 아마 다른 곳보다는 엄청난 속도로 붙을 것 같은데 C7, C8, C6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6월 30일부터 지어질 수 있고요. GTS랑도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C11 같은 경우는 4가구를 지을 수 있는 거고 C7, C8, C9 지금 C7하고 C8 같은 경우는 3가구를 짓는 거예요. 2층이죠. 3가구를 지을 수 있는 거죠. C9 같은 경우는 4가구를 지을 수 있으니까 사실 수익률 면에서는 훨씬 더 좋고 대신 C6하고 C7 같은 경우는 C7, C8 이건 3가구를 지을 수 있지만 사용 승인 자체가 올해 6월 30부터 이제 뭐 승인을 받을 수 있고 바로 지을 수 있으니까 뭐 저도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C6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GTX랑 가장 좋고 저는 C9보다는 얘가 더 낫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이거는 이제 협의 양도인 택지 같은 경우는 중간에 딱지로 파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는 딱지로 본인들이 얼마를 주고 파는 분이 초창기 때는 800부터 이제 말씀을 정확히 드리면 지금은 현재 5천에서 6천까지 그렇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또 이게 언제부터 이루어졌었냐?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가지고 계신 이제 명의자 분들은 나이가 굉장히 고령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 공고문에서도 보면 상속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그거를 보면 알 수 있죠. 서류를 보면. 자, 중요한 건 사실 그 딱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빨리 등기를 치시는 게 제일 급선무죠.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등기를 치고 본인이 짓든가 아니면 팔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일 거고요. 그래서 저는 CU, C7, C8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는 가구 수가 3개이지만. 자, 최고로 치는 거는 C9이에요. C9 같은 경우는 역세권 바로 인근에 처 있고 그 밑으로는 주상복합이 아니면서 설립이 될 거예요. 그리고 뭐 다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내가구에다가 좋은 위치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자체가 2억 이상부터 올라갈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C9 같은 경우는 협의 양도인 택지이긴 하지만 그 전에 이주자 택지, 그러니까 이주자 택지한테 딱지를 가지신 5분 정도한테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5분 정도는 C9을 받으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3분 정도는 파신다고 내놓은 걸 제가 들은 게 있어요, 저도. 그런데 그 공급 가액은 사실은 저희 공급 가액보다는 저렴하죠. 저렴하니까 사실 그들은 아마 평당 저희보다 더 아마 지금 나온 공급 가액보다 더 적었어요. 그래서 그때 프리미엄 자체가 2억부터 넘었어요. 좋은 위치가. 그런데 그거랑 합산해서 보니까 이 공급가액이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 공급가액이랑. 그런데 이 공급가액이 나오면 2년 뒤에는 또 다른 시세가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공급가액이 지금 600에서 700 사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형성될 거는 얼마인지는 모른다는 거죠. 적어도 이거는 뭐 도연이 촉이에요. 제 생각에는 800에서 900 이상은 그냥 갈 거라고 봐요. 자, 향후 2년 뒤에요. C9은. 그런데 C9을 공급받은 사람들 중에 딱지를 가지신 분들은 또 불안하겠죠. 2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일 거고요. 본인이 직접 가지신 분들이 만약 여기 됐다고 하면 여기는 진짜 좋은 자리인데 이제 딱지를 가지신 분들은 조금 불안해서 합법적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살짝 그냥 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등기를 바로 칠 수 있는 거 말하자면 합법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는 C6, C7, C8입니다. 자, C6, C7, C8을 저희는 22년 6월 이후부터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이분들 중에는 팔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집을 짓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팔겠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글쎄요. 프리미엄이 얼마 형성될지는 잘 몰라요. 왜 말씀을 그렇게 드리냐면 중요한 거는 저희는 공급에 따라서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에 이분들이 공급이 나올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 금액 자체가 비싸서 많이 나오게 되면 사실 시중에 많이 있으니까 사실 가격 자체는 떨어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다 짓겠다고 해서 공급이 얼마 없어요. 그럼 당연히 프리미엄은 올라가겠죠. 자, 이런 형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소 그래도 1억 이상부터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1억 이상부터는 아마 공급가액에 이건 낙찰이 아니잖아요. 협의양도인 택지는 주거 전용 택지이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설명했던 상가주택하고는 틀려요. 상가주택은 입찰을 받아서 공급가액 플러스 입찰 가액이 정해지지만 얘는 그냥 나온 공급가액에서 정해진 거예요. 여기 있는 LH에서는 600에서 700 사이를 공급가액으로 정해서 저희한테 지금 제공을 했고요. 저희는 등기 칠 수 있는 C7, C6, C8을 가지고 이제 그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최소 1억 이상부터 저는 프리미엄이 형성된다고 봐요. 왜? GTX가 주변에 있고 그리고 상가주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그냥 주거 전용 저택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지저분하다고 볼 수 있죠. 왜? 밑에 상가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이 있고 상가주택의 꽃은 상가거든요. 그럼 상가가 만약에 임차가 들어오게 되면 상가 임차인들한테 저희가 또 휘둘리게 되잖아요. 상가에 많은 배려를 해야 돼요. 주차 문제가 문제라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주거 전용 같은 경우는 아니죠. 저희가 내가 내 땅을 밟고 싶고 내가 거기서 살고 싶고 그리고 뭐 임차를 하지만 두 명 정도 세입자 놓고 같이 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집 하나 짓고 내가 뭐 2명이든 3명이든 세입자 놓고 산다면 뭐 금상첨화죠.
내 땅에다가 내가 건물 짓고 사는 거니까. 또 하나는 지금 보면 5가구를 지을 수 있는 C5도 있어요. C5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처지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도 나쁘지 않아요. 뭐 오수 처리가 있다 어쩌다 얘기를 하시지만 단지랑 형성돼 있어서 C5도 나쁘지 않고요. 지금 나온 주택들은 전부 다 좋은 주택들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협의 양도인 택지라든지 이주자 택지들은 제일 좋은 위치에 있는 걸 먼저 주십니다. 예, 기다린 거에 대한 보답이라고 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것들은 눈여겨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나온 것들은 나오면 뭐 집을 짓고 사실 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생각을 한 번씩 해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이제 추첨이 지금 협의 양도인 택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정말 좋은 곳으로 됐으면 좋겠다 막 두근두근 거리실 거예요. 6월 8일 날 추첨되고 나서 6월 8일 이후에 저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일반 부동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시면 금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와요. C6, C7, C8부터 시작해서 뭐 C9까지 해서 답이 다 나와요. 다 좋은 땅 맞아요. 중요한 건 협의 양도인 택지라도 가지고 있는 게 행운이다 라는 얘기를 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지금 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청 접수를 꼭 놓치지 말라. 신청 접수 기간을 꼭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은 뭐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접수되고 추첨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제가 전화 상담으로 일일이 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 되는 그날까지 365일 공부하는 김도연입니다.